습기와 어둠, 살아가는 데 제약이 많은 듯해도 진해는 상당히 성공한 동물에 속한다. 열대에서 극지방까지 널리 퍼져 있으며 사막에서도 살아간다. 어둠을 틈타 생존하는 동물들. 어둠이 가장 큰 무기인 이들에게 운 좋은 밤이란 없다. 고만고만한 크기들 중에서 진해는 강자다. 털도 많고 먹기 까탈스러운 송충이도 꺼리지 않는 무자비한 육식동물. 사실 인간에겐 농작물의 뿌리를 해치는 곤충을 잡아주는 알고 보면 고마운 동물이다. 거추장스러워 보이는 다리가 사냥할 땐 아주 유용하게 쓰인다. 꿈틀대는 먹이를 고정시켜 사냥감을 제압한다. 좁은 틈이나 흙 알갱이 사이를 헤집고 가는데 진해의 몸은 딱 알맞다. 여기저기 수색하며 먹이 있는 곳을 찾아내는 것은 더듬이. 더듬이가 이끄는 대로 15마디, 30개의 다리로 된 긴 몸이 한꺼번에 이동을 한다. 더듬이는 한 쌍, 머리 앞부분에 나 있다. 주변의 습도와 온도를 읽는 아주 민감한 부분, 수많은 냄새와 접촉에 관한 정보를 읽을 수 있는 곳이기도 하다. 더듬이 전체는 섬모로 덮여 있다. 눈과 코, 귀, 모든 감각기관을 더듬이가 담당한다. 머리 좌우에 거의 형태만 남은 것이 눈이다. 혼눈이 모인 원시적 겹눈으로 태화돼 거의 구실을 하지 못한다. 별 어려울 것 없는 먹이 사냥. 사실 진해의 성공엔 남다른 무기가 있다. 강력한 독이빨. 독이빨로 상대를 일순간에 마비시킨다. 작은 동물이라면 순식간에 마비시킬 만큼 강력한 독성. 독이 있다는 건 생존에 아주 유리한 조건이다. 강한 것은 야생의 쥐까지 마비시킬 수 있을 정도. 맹렬하게 저항하던 도마뱀이 잠잠해졌다. 독이빨은 제1 앞다리가 변형된 것이다. 히스타민과 심한 통증을 유발시키는 세로토닌이 독샘에서 나온다. 사람이 물리면 빨갛게 부어오르고 통증이 심한 정도지만 도마뱀은 생명을 잃는다. 다시 독샘에서 독을 흘려보낸다. 도마뱀은 끝까지 저항을 한다.
죽을 줄 알면서도 끝까지 저항하는 것. 그것은 본능이다. 덕은 진해를 땅에서 1cm도 안 되는 낮은 세계의 강자로 만들었다. 진해는 유일하게 다리를 독이빨로 변형시킨 동물이다. 수많은 다리 중 한 쌍을 독이빨로 진화시켜 약육강식의 세계에서 살아남은 것이다. 독이 있는 위험한 동물. 그래서 진해는 해충으로 분류된다. 이것이 인간이 다른 생물종을 이해하는 한계다. 물론 이 녀석에게도 약점이 있다. 곤충과 달리 몸껍질이 전혀 방수가 안 돼 종종 탈수가 된다거나 물에 빠지는 일이 생기는 것이다. 특히 마디마다 한 쌍씩 있는 숨구멍이 물에 차버리면 바로 혼수 상태다. 숨구멍은 평상시에도 이렇게 열려 있다. 숨을 쉴 때마다 미세한 솜털이 유해한 것들을 걸러준다. 겉보기와는 달리 진해는 늘 쾌적한 상태를 유지하는 동물이다. 전 세계 3,000종류나 되는 진해 중엔 50cm가 넘는 것도 있고 177쌍이나 되는 다리를 가진 녀석들도 있다. 아마 진해 발자국이 찍히지 않는 지구의 겉표면은 없을 것이다. 진해 다리는 새의 날개만큼 위대한 기관이다. 쇠절로 나뉜 몸은 어디든 통과할 수 있을 만큼 자연스럽다. 모든 다리는 동시에 장애물을 넘는다. 아무리 고난의 지형이라도 부드럽게 넘어간다. 어떻게 이 많은 다리로 넘어지지 않고 걸을 것인가? 뒷다리가 더 길어서 앞다리의 바깥쪽을 밟을 수 있게 한 것은 그 고민의 결과다. 이것으론 충분하지 않다. 이렇게 많은 다리를 어떻게 빠르게 움직일 것인가? 진해는 결코 모든 다리를 한꺼번에 쓰지 않는다. 걷는 모습을 자세히 보면 땅에 딛고 선 다리는 몇 개 되지 않는다. 그리고 어느 한 점을 정해놓고 모든 다리가 차례차례 그 지점을 통과한다. 급한 경우에는 불과 3개 정도만 땅에 딛고 불이 나게 뛰어간다. 또 왼쪽과 오른쪽이 함께 움직이지 않는다. 사람이 걸을 때처럼 왼쪽과 오른쪽을 번갈아 앞으로 내민다. 꼬리부터 머리까지 작은 물결이 일렁이는 것 같다. 다리가 움직이면서 몸이 꿈틀거리고 물결에 따라 몸을 이동한다. 같은 절지동물인 노래기리오는 좀 다르다.
일반적으로 다리는 22개에서 200개 사이. 지네와 거의 비슷한 것 같지만 왼쪽과 오른쪽이 동시에 움직이는 좌우 대칭형이다. 조정 경기 선수들이 노를 젓는 것과 같은 원리. 그 결과 지네보다 움직임이 느리다. 길고 많은 다리를 가장 효율적으로 움직이는 건 그리마다. 고속기어를 탄 것처럼 빠르다. 일명 돈벌레. 10개 이상의 마디에 15쌍의 다리. 독은 없다. 사람들에게 크게 피해를 주지 않지만 혐오감을 일으킨다고 해서 지네와 함께 불쾌 동물로 분류된다. 움직이는 원리는 지네와 같다. 몸은 짧고 다리는 더 길기 때문에 속도는 더 빠르다. 그리마도 뒷다리가 앞다리보다 훨씬 길다. 덕분에 걸을 때 발이 꼬이지 않는다. 너무 많고 너무 긴 다리. 사람들이 이 다리에 관심을 가진 건 아주 최근의 일이다. 바퀴를 극복하는 이동수단으로 과학자들은 곤충의 다리를 주목한다. 곤충처럼 2개 이상의 다리를 효율적으로 움직이는 방법을 안다면 그건 혁명일 것이다. 특히 지네. 높고 까다로운 장애물을 자유자재로 이동하는 지네는 아주 매력적이다. 그런 로봇은 지뢰밭이나 불발탄이 깔려있는 군대의 사격장에 들어갈 수도 있다. 또 핵발전소를 해체시키는 작업에 사람 대신 투입될 수도 있고 행성을 탐사할 수도 있다. 만약 지네처럼 움직일 수 있다면 인간은 바퀴보다 더 유용한 믿을 수 있는 다리를 얻게 되는 것이다. 낮은 세계. 이 속에서 날개도 없이 번성할 수 있었던 비결은 몸 전체를 이동수단으로 만들어버린 다리다. 두 다리와는 다른 식으로 사는 방법을 택한 것이다. 빛의 세계. 모든 것이 있어야 할 곳에 있다. 빛이 베푸는 색 앞에서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아름다운 것과 추한 것을 가린다. 우리와 분명히 다르지만 존중받는 생명들. 애정은 이름 모를 풀과 벌레들에게까지 두루미친다.
생이 폭발한다. 찬사와 노래가 받쳐진다. 진해에겐 없는 시간이다. 작은 풍경들이 모여 거대한 숲을 만든다. 진해도 그 속의 일부라는 걸 우리는 가끔 잊어버린다. 빛의 세례를 받지 못한 어둡고 차고 으슥한 곳, 진해의 공간이다. 인간이 말하는 아름다움이 여기엔 없다. 그래서인지 우리나라에서 진해는 제대로 연구한 결과가 없다. 어떻게 살고 어떻게 죽는지 무관심한 것이다. 봄부터 여름에 걸친 이 계절에 진해는 알을 낳는다. 노랗고 투명한 알, 15개에서 60개 되는 알을 한꺼번에 낳는다. 마치 바구니에 알을 넣듯 몸을 둥글게 말고 알을 낳는다. 알의 크기는 직경 1mm. 깨알 크기의 알은 노란색으로 반들반들 윤이 난다. 알을 낳는 건 체력과의 싸움이다. 약 30분에 걸쳐 30개 정도의 알을 낳는다. 암컷은 거의 탈진해버렸다. 하지만 더 중요한 일이 남아있다. 마지막 남은 힘을 모아 가슴으로 알을 품는다. 몸을 잔뜩 웅크리고 바깥 세상과 등을 진다. 대신 가슴 속에 작은 세계 하나를 안았다. 알이 부화하기까지는 약 한 달이 걸린다. 그동안 하는 일이라곤 곰팡이가 피지 않도록 틈틈이 알을 핥아주는 일이다. 어미는 더 단단히 새끼를 움켜쥔다. 굶주림과 싸우며 포식자가 온다면 꼼짝없이 당할 수밖에 없는 시기. 진의 일생의 가장 위험한 시기가 시작됐다.
한 달이 다 됐는데도 알에선 별다른 변화가 없다. 부화하지 못하고 그대로 죽는 것이 아닌가. 의심이 들 만큼 고요하다. 그런데 얼마 후 그대로 진해가 돼버린다. 이것이 진해의 부화였다. 땅 진해류는 날 때부터 어미와 똑같은 모습으로 다만 크기만 작을 뿐이다. 어미처럼 하나의 마디마다 한 쌍의 다리가 있다. 부화를 한 뒤에도 한동안은 새끼를 돌본다. 새끼가 독립하여 흩어질 때까지 어린 개체들의 생존율을 높이는 것이다. 아직은 독도 없고 단단한 껍질도 없는 연약한 몸. 땅 지네리 유충은 2번의 탈피를 한 후 성충 크기로 자란다. 수명은 6년이라고 알려져 있지만 그건 운이 좋을 때의 얘기일 것이다. 누구나 살아가는데 믿을 만한 한 가지는 가지고 산다. 날개, 잠수 능력, 태양을 바라보는 용기, 가진 것을 마음껏 드러내며 솟구쳐 오른다. 새들은 여름 한철을 둥지에 바친다. 자신이 가진 것을 모두 끌어내 둥지 안의 새끼들을 위해 사냥을 한다. 또 누군가 새끼를 키우고 있는 숲. 올빼미 부부가 번갈아 사냥을 하지만 맹렬하게 자라는 새끼의 성장 속도를 따라가기가 벅차다. 야행성인 진해는 밤의 포식자들에게 좋은 사냥감이다. 숲에선 밤이 돼서야 비로소 삶이 시작된다. 활달하고 포악한 육식동물인 진해가
끔찍도 않는다 싶더니 마침 먹이를 먹는 중이었다. 독이 통할 것 같지 않은 딱딱한 갑옷을 믿고 진해의 먹이를 탐해보지만 어림없는 시도다. 굶주린 자들은 먹이를 찾고 운이 좋은 자들은 잠시 휴식으로 들어가는 시간. 전쟁 같은 밤이 이제 막 시작됐다. 거슴도치는 작은 곤충류부터 파충류에 이르기까지 못 먹을 게 없을 정도로 개걸스러운 사냥꾼이다. 허공에 대고 열렬히 냄새를 추적하는 주둥이가 긴 녀석, 따쥐다. 앞이 거의 보이지 않는 따쥐는 포악한 사냥꾼이다. 눈 대신 코로 먹이를 추적한다. 싸움은 요란하다. 상대가 아무리 크고 강해도 목숨이라면 한 번에 내주지 않는다. 먹이를 감지한 두꺼비. 거리와 간격을 가늠해본다. (1500분의 1초) 만에 운명이 결정된다. 독이 있으면서 긴 다리로 보듬거리는 고약한 먹잇감. 삼키는 건 사냥할 때보다 더 신중하다. 해가 지면 언제나 이런 밤이었다. 먹이를 사냥하고 누군가의 먹이가 되고. 이것이 우리가 기록한 진의 삶이다. 찬바람이 불 때 진해는 새 몸을 준비한다. 껍질을 벗는다는 건 그동안 자신을 거뒀던 한계를 벗는 일이다. 허물을 벗는 일은 긴 몸만큼이나 더디다. 머리부터 서서히 허리를 크게 제치며 나머지 껍질을 밀어낸다. 허물을 다 벗는 데는 24시간, 꼬박 하루가 걸린다.
진해는 허물을 벗으면서 차츰 성숙해가는 동물이다. 이때 천적이 나타나면 삶은 순식간에 허망해져 버린다. 허물을 벗은 진해의 몸에서 새로운 순환이 시작됐다. 갓 태어났을 때처럼 연약한 몸이다. 평소보다 연한 색깔의 몸. 단단한 키튼질 껍질을 갖기 위해선 몸을 말리고 시간을 기다려야 한다. 탄생과 버금가는 에너지를 쏟고 이제 휴식으로 들어갈 시간. 진해, 너무 잘한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잘못 알고 있는 모든 불쾌한 생명들의 이름.